밤마다 울리는 아이 울음. 여러분, 만약 밤마다 같은 시각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살지 않는 공동묘지에서 말입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하겠죠. 바람소리겠거니 짐승 울음이겠거니 넘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각에 들린다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린다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들기가 두려워지실 겁니다. 그 고을에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절대로 아이를 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라도 하면 어른들은 반사적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거칠게가 아니라 다급하게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막았습니다. 아이를 아는 여인들은 아이의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숨소리마저 새어나오지 않게 온몸으로 눌렀습니다. 칭얼대는 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밤에는 울면 안 되는지, 왜 어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 너머 공동묘지에서 아이가 울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즈음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울음이 시작됐습니다. 갓난 아이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길고 처절하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애끓는 소리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울음을 듣고 있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울음은 짧지 않았고 쉽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한참을 이어졌고 울다 잠시 멎었다가 다시 숨을 고른 뒤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그 울음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산짐승이 내는 소리라 했고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울리는 소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날마다 정확히 같은 시각에 들려왔습니다. 같은 길이 같은 높낮이를 유지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이 허리까지 쌓인 밤에도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에도 단 한 번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짐승이라면 날씨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바람이라면 불지 않는 날엔 소리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문을 잠갔고 불을 껐으며 말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 울음이 들릴 즈음이면 온 고을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울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원기가 들었다고. 또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라고.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낸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고개를 숙이고 더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말에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처럼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거의 없는 사내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면 마치 오래된 일을 떠올리는 듯 눈빛이 쉽게 흐려지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잊으려는 사람 같기도 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 밤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뭔가에 이끌리듯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산 너머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명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울다 먹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리듬. 죽은 것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귀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살려두고 있는 울음 같았습니다. 아니, 살아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또는 고을 사람들을 관하로 불러 하나씩 신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울음이 들렸는지, 누가 처음 들었는지, 무덤 근처에 다녀온 이는 없는지.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눈을 피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모른다, 들은 적 없다, 그냥 소문일 뿐이다. 거짓말인 게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 아이는 이 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노파에게 꽂혔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해 전 한 여인이 몰래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비는 없다고 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외딴 집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젖을 물려도 울고 품에 안아도 울고 무엇을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외딴 집이라 해도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고을 끝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넷째 날 밤 갑자기 울음이 뚝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날 이후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곧바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기록, 혼인 기록, 사망 기록.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기록이 사라진 흔적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오래되어 자연스레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오직 한 시기의 문서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사또 자신이 과거 이 고을의 수령으로 있던 시절의 문서에서만 말입니다. 사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분명히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또는 무덤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인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관복 자락을 붙잡으며 길을 막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가지 마시옵소서.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또는 그들을 뿌리치고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흐릿했고 풀잎은 바람에 서걱였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 무덤들 사이에서 분명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소리가 나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묘비를 살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는 무연고 묘였습니다.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꾹꾹 눌러 다진 것처럼, 절대 열리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그 순간이었습니다. 울음이 뚝 멎었습니다. 산 전체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사또의 귀에 박혔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분명히 땅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또는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계속 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손끝에 나무가 닿았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썩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갓 태어난 아이에게서 나는 것 같은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안에는 아이의 작은 몸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했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두 손은 가슴 위에 얌전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에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끝난 것이다. 이제 이 악몽이 끝난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사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꽁꽁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과거 이 고을의 수령이었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절대 혼인할 수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았고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그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밤마다 찾아갔으면서 사랑한다 했으면서 평생 함께하자 했으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벼슬길에 해가 될 것을 염려해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습니다. 출생 기록도 여인의 존재도 그 모든 것을. 울음이 그쳤던 넷째 날 밤. 사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사또는 무덤가의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널 버렸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사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슬픔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울게 했어요. 밤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요. 그제야 사또는 깨달았습니다. 이 울음은 원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도 모른 척했던 죄의 소리였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가 사흘 밤낮을 울 때도, 넷째 날 밤 울음이 그쳤을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 남의 일이라서, 엮이기 싫어서. 침묵으로 아이를 죽인 것은 고을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가장 앞에 사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또는 관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울음은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고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부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고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늙어갔습니다.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누군가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사또가 파헤친 그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관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몸도 없었습니다. 뼈 한 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세워진 묘비 하나만이 서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아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울음은 끝났으나 죄는 남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귀가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른 척. 그 침묵이 한 아이를 죽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수백 년 전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울음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린다면 제발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